시계 애호가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미식가의 고독한 입맛을 사로잡는 게 쉬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밥은 누구나 먹지만 오늘날 손목 위에 기계식 시계를 올리는 취향은 까다로움을 넘어 까탈스럽고 까칠하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여타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공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계 본연의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무브먼트는 정확성,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하기에 사람의 손목 위에 감겨있는 기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검증된 스위스 무브먼트는 필수적인 요소이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셀리타 무브먼트를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경로는 홍콩 소재의 셀리타 에이전트 두 곳 중 한 곳을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종류의 무브먼트도 취급하고 시세와 재고, 급매물 정보도 얻을 수 있기에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예컨대 마이크로 브랜드의 터줏대감인 농협 무브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세이코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락다운으로 향후 6개월간 수급이 대단히 어렵고 거래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초에는 평소보다 높은 26달러였으나 보름 만에 32달러로 인상되었고 지금은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9월 말 기준 미요타 821호는 26달러, 901호는 65달러 전후로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간혹 에타 특정 모델이 할인된 가격에 200에서 500개 단위로 시장에 나오는 좋은 찬스도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중국 공장에서는 무브먼트까지 턴키 방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조 과정보다는 마케팅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당연히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SW300의 경우 홍콩 도착 기준으로 175 스위스 프랑에 구매 가능하나 공장에서는 이보다 약 20-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기에 이를 알고 있다면 소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얻는 이점으로는 이력이 확실하고 신선한 무브먼트를 가져올 수 있는 점입니다. 공장 한 켠에서 어떤 상태로 얼마간 방치되었을지 모르며 또한 불량이나 하자로 반품된 게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챙길 게 많고 선지급 부담이 크더라도 무브먼트만큼은 제조사의 공식 딜러나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스위스산 무브먼트를 채택한다면 제조국 옵션도 따라옵니다. 무브먼트를 제외한 모든 파츠를 중국에서 생산해 스위스 조립실로 보낸다면 스위스 메이드를 다이얼 하단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한 다수의 조립실이 스위스에 존재하며 현재 에이전트를 통해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쿼츠 모델의 경우 통상 10 스위스 프랑, 만일 브레이슬릿이 아닌 간단한 모델일 경우에는 더 저렴합니다. SW300의 경우 15프랑 내외,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20프랑 정도가 조립 시세입니다. 물류 비용이 킬로당 11달러, 수입 관세 15% 등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나 얼추 개당 3-4만 원을 더 부담하면 스위스 메이드를 살 수 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테스트 목적의 소량 샘플은 홍콩에서 서울까지 페덱스를 통해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각 파츠를 한 번 더 꼼꼼하게 곱씹어보고 장기간 사용 시 교환이 필요한, 즉 마모될 가능성이 높은 파츠를 선별해서 부품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AS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시계를 제조할 때 대한민국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파츠는 핸즈와 다이얼, 그리고 스트랩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즈와 다이얼 업체들을 조사하고 샘플을 요청하는 과정이 우리 테이블 위에 한중일 삼국지처럼 펼쳐지기도 합니다. 최종 생산까지의 과정은 앞서 소개한 케이스 글라스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다이얼의 바탕은 콜드 에나멜 공법으로 마감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태어나 깊이감이 느껴지는 하이엔드의 에나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맑은 광택과 유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차례 반복되는 연마와 안료 도포 공정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패턴이 없는 유광 표면은 작은 분량도 부각시키기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의 길고 지루한 씨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탕색과 대비를 이루는 검정색 인덱스는 시간을 읽는 데 충실하며 자칫 평범해 보이는 일이 없도록 두툼한 입체감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의뢰 단계에서부터 특정한 스위스 안료를 지정하여 중요성을 피력하지만 인덱스의 입체감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업체별 실력차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도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불에 구운 블루엔즈 특유의 색상을 제법 비슷하게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무엇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공정이나 단가 측면에서 보면 불에 구운 블루엔즈가 더 고급 파츠로 취급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 블루엔즈의 절대적인 생산 단가도 높지만 제조 과정에서 미세한 온도차에 따라 다양한 푸른빛이 형성되는데 양품의 기준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단가는 격한 춤을 추게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브레게엔즈를 기준 삼아 제작을 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프로토타입을 손에 넣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브레게보다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속살까지 긁어내가며 브레게 핸즈와 비교를 해보니 다행히 어디 내놓을 만큼은 완성도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늘상 우리 손목을 감싸고 있기에 좋은 소재의 스트랩이나 브레이슬릿이 체결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가죽 무늬를 찍어 놓은 밧줄이나 날카롭고 거친 쇠사슬을 사용하는 건 마치 먹지 못할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예민한 피부를 언급하며 의료용 소재에도 사용할 만큼 알레르기 걱정이 없다는 316L 스테인레스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케이스보다 훨씬 더 넓게 손목을 감싸는 부분에 합성 피혁 제품이나 독이 오를 것 같은 쇠쪼가리를 사용하는 건 공감할 수 없습니다. 가죽 무늬를 찍어 놓은 1달러짜리 초저가 스트랩부터 시작되는데 쓸만하다 싶은 가죽 제품은 15달러부터 등장합니다. 브레이슬릿 역시 5달러짜리 수갑부터 출발합니다. 100만원 미만의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제법 호평을 받는 제품들은 25달러 내외의 브레이슬릿을 채택하며 사실 이 정도만 내도 제법 훌륭합니다. 여기서 마감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체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링크마다 새로이 금형을 제작하여야 하기에 단가는 2배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매 가격 50만원 전후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중저가 스트랩과 브레이슬릿을 선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판매가가 100만원에 가까운데 10달러도 되지 않는 브레이슬릿이 끼워져 있다면 제작자의 불손함이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악어 가죽 스트랩을 추가로 구매하려면 수십만원을 지불해야 하기에 제치 스트랩은 모셔두고 악어 무늬가 새겨진 소가죽 스트랩을 실사용하는 경우는 흔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악어 가죽이 주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은 아무리 패턴을 정교하게 따라해도 차별화되는 장점입니다. 그렇게 웨피는 패턴을 선별한 악어 가죽을 사용합니다.
내피는 스페인산 마티 가죽을 사용하며 국내 공방에서 제작합니다. 손쉽게 교체 가능한 퀵 릴리즈 기능도 추가합니다. 더불어 장마철과 사계절의 기후 조건에 적합하도록 브레이슬릿도 제작합니다. 기성 브레이슬릿을 엔드링크만 제작해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링크별로 금형을 제작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입힙니다. 더 나은 착용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계의 구성과 제작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보는 이는 자칫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과감하게 축약을 하였지만 많은 고민과 난관, 좌절과 인내가 녹아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챙겨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다 해결하고 나면 홀가분한 심정으로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